그 마당의 지붕은 무엇이냐? 하늘이다. 하나는 마당이고 하나는 마당을 에워싸는 방들인 것이죠. 그게 기본형입니다. 마당을 에워싸는 방들이 우선 한옥인데 거기에 세 번째로 마루가 있어야 되겠다. 마루는 마당과 방을 매개해야 한다. 보통 여름 거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요새 붙인 말이고 어떻게 보면 마당은 바깥이고 방은 안이라고 했을 때 바깥에서 그냥 방으로 물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당, 마루라고 하는 또는 대청마루, 툇마루 여러 명칭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방으로 들어갈 때 한옥이 이제 제대로 구성되는 것이고 두 번 그게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당연히 목구조로 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덧붙이자면 개와 골이 좀 있어야 한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회색빛 개와 개화라고 하네요. 개와 덧불 개자 네. 와당 와자 개와 네. 개화는 무엇이냐? 개화는 암개화와 숙개화로 되어 있어요. 암개화, 숙개화. 근데 중국 개화는 전부 암개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개화는 암개화와 숙개화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대로 교차돼서 그 리듬이 우선 중요해요. 또 하나는 눈이 올 때 개화지면 그 리듬이 살며시 사라지죠. 눈이 덮이면서 그러면서 굴곡진 눈 온 풍경 개화집의 눈 온 풍경은 감동적이다. 그리고 햇볕이 검은색은 햇볕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햇볕이 흡수하면 눈이 살짝 녹으면서 김이 모락모락 핀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개화집이 땀이 난다. 겨울에 땀이 모락. 그런 모습이 아주 근사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옥은 벽체는 흙이에요. 네? 개화도 흙을 살짝 군 거예요. 온돌도 뒤집으면 흙이고 돌이에요. 부엌의 나라가 또 흙이에요. 마당도 흙이에요. 한옥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정기용 맨날 흙 얘기만 근데 그게 아니라 한옥의 숨은 가치는 흙입니다. 다져진 흙, 서 있는 흙, 벽지,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흙. 왜냐하면 개화장 떠들면 전부 흙이에요. 개화를 얹기 전에 이런 흙을 이렇게 뭉쳐서 개화 밑에서 형태를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한옥은 흙집이다. 사실은. 근데 그게 잘 안 드러나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결론. 그래서 한옥은 목구조의 흙집이다.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한국의 풍토에 적절하냐.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숨을 쉬기 때문에. 벽도 흙은 고운 입자들이 있어서 치밀하면서도 간극이 쩔게 입자사이. 그리로 숨을 쉬는 것이다. 열을 받으면 그 열을 겨울에 방안으로 몸에 보내주고 추녀가 깊은 것은 햇볕을 차단해주고 그러면서 외기와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죠. 그런데 전기가 없이 작동하니까 그게 얼마나 훌륭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한옥은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자연 친화적인 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 현대 생활에 맞게 거기 사용자가 조금씩 변형을 당하고 또 변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래에 조금 더 그게 진행이 된다면 산업이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남고 불더더기는 또 변형이 되면서 그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한옥은 더 한옥일 수뿐이 없을 것입니다. 100년 후에도. 변형이 더 가해지는 변형이 오히려 가해지는 게 아니라 원형적으로 다가가면서 물론 조금만 편리함을 이제 찾아가겠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은 무슨 자연 친화 건축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왜 외국인들이 한옥만 보면 미쳐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미 편리함을 다 체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옥의 좋은 점은 우리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살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점이죠. 근데 불편함과 편안함은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체험의 차이에 오는 것이다. 그냥 경험의 차이다. 한옥에서는 좀 더 두꺼운 입을 덮고 두툼한 한복 입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한옥에서 산다고 죽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건강하죠. 근데 요새 사람들은 실내에서 겨울에 27도, 28도 하고 반소매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러니까 한옥에 들어가면 춥죠. 생활 습관은 세월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생활 습관이 옛날식으로까지는 아니지만 27도, 26도에서 20도로 내려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옥은 더 한옥다워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세월이 갈수록 한옥은 희귀한 공예품이 될 것입니다. 요만한 보석상자, 요만한 장롱도 민족의 유산이다, 골동품이다 그래서 수천만 원씩 들이고 사잖아요. 한옥은 그런 걸로 얘기하면 수십억이 되는 거야. 왜? 그 자체가 수공의 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옥을 갖지 않은 사람들 한옥을 사라. 그러면 집값이 오르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한옥을 가진 사람은 한옥을 잘 대대손손 물려줘라. 그러면 가부가 될 것이다. 왜? 한옥은 수공예품의 절정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옷까지만 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근사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이 도시적 삶이라든가 또 계속 이제 사회가 이제 점점 발전이 되어가지고 아파트가 많아지고 이런 도시에서의 또는 인구가 도시 집중화되는 현상 속에서 한옥이라는 전통적인 구조의 집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모습을 유지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즐겨 찾게 될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옥이 지금보다 또 더 많이 지어서 무슨 한옥붐이 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옥에 대한 가치가 조금 올바로 인식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충분한 이해가 되기는 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요새 사람들이 한옥을 다 짓고 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옥은 비싸거든요. 짓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두 번째, 요새 사람들은 한옥에 사는 걸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그러길 시민들에게 바라는 것은 꿈 같은 얘기죠. 다만 조금씩 한옥을 요새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맞도록 변형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옥이 그렇게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권장하는 것은 한옥을 좀 변형해서라도 요새 삶에 맞도록
개발하는 여지는 무궁무진하다. 뭐 덤불을 대고, 뭐 조금 더 편안하게 화장실 방으로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뭐 원형을 훼손했다 해서 너무 이렇게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옥이 막 이렇게 커다란 붐을 일으켜가지고 그쪽으로 막 대세를 몰아가자. 그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옥은 비싸기 때문에 모든 서민들이 다 한옥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죠. 다만 한옥에서 사는 것이 특권층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시나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한옥을 장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또 원하는 사람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정책도 마련하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마지막 감사합니다.